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입니다.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알미늄이네요. 조일 알미늄. 지금부터 봐드리겠습니다. 자, 2,58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어제장에 굉장히 강했죠. 어제 뭐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뭐 죄다 급등세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장 하루 만에 또 주춤하면서 어제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조일 알루미늄 앞으로는 또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조일 알루미늄 갖고 계신데 2,580원에 10%이십니다. 자, 오늘장에서는 좀 빠졌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 알루미늄 업체가 세 업체 정도가 있거든요. 조일, 사마, 남선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 기업 분석보다는 왜 주가가 움직였고, 네. 왜 우리 시청자님이 이 주식을 샀을까. 이제 시청자님 빙의를 좀 해서 생각해보면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요즘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으로 가지 않습니까? 구리, 뭐 니켈, 뭐 2차전지 소재 업체들도 지금 니켈 가격 급등에 의해서 이제 그 원자재 이제 수입을 중지했거든요. 네. 이제 중지해야죠. 마진 비싸니까요. 그렇죠. 마진 스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이제 압박이를 마진 스케지라고 하는데 마진 압박이 생기니까 중단했어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상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원자재 모멘텀을 보고 사셨는데 기업 선정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예전에 저는 남선 알루미늄이 제일 좋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남선 알루미늄이 그나마 주가 차트를 보시기 전에 실적을 좀 보시면 예. 코로나 국면에서만 적자를 썼는데 여기는 15억, 60억이거든요. 그 전에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매출액이 이제 4천억대를 찍었고 영업이익률도 200억, 흑자 뭐 이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남선 알루미늄의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예. 매출액이 이제 항상 확장 구도로 가는 것은 성장성을 띠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벌써 발생되고 있다는 건데 네. 그나마 여기는 부채 비율이 좀 낮았어요. 반대로 우리 시청자님 사신 조일 알루미늄 보게 되면 네. 이게 이제 성장성의 어떤 가능성이거든요. 매출액이 보시면 2017년도에 2,900억, 2018년 3,100억, 그리고 올해 지금 작년에 4,600억을 찍었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점점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였지만 작년에는 183억 흑자를 썼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원년의 해를 작년에 맞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이제 정상화된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흔적이 보여요. 네. 2019년도에 정점이지 않습니까? 부채 비율이 155%인데 이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흑자를 썼던 게 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그때 지금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년에 있었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2차전지 형태였거든요. 알루미늄 네. 박. 예, 이 부분이 모멘텀을 타면서 좀 갔었고, 원자재 급등도 있었고, 2차전지가 계속 후발주자 먹거리를 쳐서 돌았거든요. 양극재, 음극재. 네. 음극재 업체들도 실적에 받침이 되지 못했는데 전부 다 갔지 않습니까? 대주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나노 신소재까지. 나노 신소재 이런 기업들 보기엔 뭐 도전체가 있습니다만은 매출액이 정말 형편없거든요, 아직은. 근데도 갔어요, 솔직히. 예. 오히려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 못 갔죠. 그렇죠. 네, 주가 못 갔죠.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고 접근은 잘 해보셨는데 오늘 빠진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제 이거는 내일까지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답변부터 드리면 오늘 선택을 안 하신 건 잘하셨어요. 전일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청자님. 전일을 왜 안 파셨을까 궁금하죠. 2,620원까지 갔는데 어제 그럼 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어제 사셨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내일 뚜껑 열어 봐야지 알 것 같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처음에 협상을 하다가 그 다음에 화상회의로 협상을 하다가 이번에 터키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29일부터 30일까지 내일이고 여러 가지 이제 러시아 쪽에서 제의했던 것 중에 이제 뺀 내용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가 러시아 법적 보호를 뺐어요. 몇 가지 3개 정도를 이제 제외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타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요. 이건 대한민국 누구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누가 확신 갖고 예상을? 근데 이제 지뢰 짐작을 할 수 있죠. 그 지뢰 짐작을 할 수 있는 코드가 뭐냐? 유가죠. 유가. 네. 어제 유가가 이제 협상 타결 내용들이 조금 나오니까 유가가 9% 급락을 했어요. 크루드 오일이. 그러면 지금 유가가 가장 먼저 원자재 쪽의 대표적인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원자재의 대표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네. 유가가 지금 눌렸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못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유가도 마찬가지죠. 어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원자재 바람을 탔던 종목도 오늘 다 빠졌어요. 중앙에너비스 시작해서 예. 전쟁 테마들. 날아갔던. 하나, 에로스페이스, LIG넥서 7%대 빠졌는데 같은 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제 결정 승부처입니다.
테마로 빠른 수익을 창출했으니까 걸 사셨으니까 접근 포인트는 나쁘지 않다. 예. 근데 내일 만약에 이제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이 되지 않으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선반영된 부분은 있지만 일단락은 안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유가 상승, 원자재 종목들 급등, 단기 반등세 이렇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보유하시고 이래서 단기 다타 접근을 할 때 기술적인 포인트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 없어요. 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시황적인 요소가 먼저 기술적인 것을 움직이는 것이지 어떻게 이평선이 시황적인 요소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일 시황적인 요소가 결정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토마토 뉴스 보시면서 TV 보시면서 협상 타결 이러면 내일 주가 더 빠지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 완전 불식, 유가도 하락할 것이고 원자재 종목들도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내일 협상 안 됐다. 지속 이러면 내일 단기 반등세. 그러면 이제 내일 단기 반등세가 나온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예. 좀 말씀을 드려보면 1차 고점이 지금 이 종목은 2,600원입니다. 그리고 2차 고점이 이제 3,000원을 노리시고 한 것 같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올라갈 만한 요소가 최근에 이제 롯데 쪽하고 계약한 게 있어요. 1,595억 원을 계약했거든요. 아, 그래요? 차라리 실적이 더 버팀목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 계약 1년 했습니다. 공시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유상증자 금액은 보니까 1,600원대거든요. 이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해놓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원활하게 안 됐다. 그러면 최종 목표가는 3,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손절가 제시하겠습니다. 혹시나 타결됐을 경우를 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2,2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일 알미늄 살펴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확인이 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쪽에서 이 전쟁에 대한 협상이 또 어떻게 지연되는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발빠르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로 열어놓고 봤을 때는 3,000원 그리고 아래로 만약에 2,200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스카이님의 조일 알미늄 살펴드렸습니다.